근래에 들어 PL은 빅식스로 불리는 강팀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며 리그를 이끌어가지만 사실 전통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클럽이 바로 에버튼입니다. 그러나 22-23 시즌 중반 에버튼은 순위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진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878년 창단, 약 1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버튼. 10년 뒤인 1888년 1부 리그 첫 참여 이후 에버튼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기간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중단 기간과 2부 리그에서의 단 4시즌에 불과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강등되지 않았던 클럽이 한 팀도 없는 잉글랜드 내에서 역사상 가장 오랜 시즌 1부 리그의 소속 기록을 가지고 있죠. 또한 22-23 시즌을 기준으로 67년째 강등된 적이 없고 당연히 PL 창설 이후에는 개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9번의 리그 우승과 5번의 FA컵 우승, 그리고 한 번의 유럽 대항전 우승 기록까지 보유하여 명문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는 클럽입니다. 84-85 시즌 팀의 8번째 리그 우승과 유럽 대항전 우승, 그리고 86-87 시즌 또다시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던 에버튼은 94-95 시즌 FA컵 우승을 끝으로 다시는 우승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구 팬들에게 에버튼이 우승권을 위협하는 다크호스 1순위로 인식되던 가장 인상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 4위와 5위를 4번이나 차지하며 중위권의 강호로 자리 잡았던 때였죠. 그러나 14-15 시즌 11위를 차지한 뒤부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평범한 중위권 팀으로 굳어가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10위를 차지한 20-21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구단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함께하려던 카를로스 안첼로티가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로 런해버린 뒤 환영받지 못했던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과 함께 맞이한 21-22 시즌. 초반을 4승 2무 1패라는 최고의 결과를 시작한 에버튼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머지사이드 더비 1대4 완패를 포함한 1승 2무 9패를 기록하며 전반기를 16위로 마무리. 이 기간 동안 베니테즈는 팀의 부진을 자신의 전술 문제보다는 선수들 탓으로 돌리는 코멘트를 계속해서 남겼고, 내부적인 선수 장악 문제로 팀의 핵심이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루카 디뇨까지 팀을 떠나는 상황을 맞이했죠. 결국 베니테즈는 경질됐고 휴식기 이후 프랭크 램파드가 부임 감독으로 부임하며 팀을 이끌게 됐는데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그에서 단 6경기만을 앞둔 34라운드까지 3승 1무 9패를 추가하며 순위가 강등권인 18위까지 곤두박질! 그러나 이후 2연승을 기록하며 급한 불을 끄더니 2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스코어 0대2에서 3대2 역전승으로 반전시키는 기적을 보여주며 가까스로 자력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역전골의 순간에는 팬들이 마치 우승한 것처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경기장에 난입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전통의 명문 에버튼의 팬으로서 얼마나 강등에 대한 걱정이 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1-22 시즌이 종료되고 에버튼은 PL에서 계속해서 시즌을 맞이할 수 있게 됐지만, 그들이 겪었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진짜 위기를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시즌 시작을 앞두고 공격의 핵심 히샬리송을 떠나보낸 에버튼은 친정팀으로 복귀한 이드리사 게이에와 함께 제임스 타코우스키, 드와이트 맥닐, 아마두 오나나, 닐 모페 등으로 알짜배기 선수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팀을 위기에서 구했던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제대로 맞이하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위기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죠. 그러나 시즌 개막 후 첫 6경기를 4무 2패로 시작한 에버튼은 결국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16경기를 3승 5무 8패로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우선 타운샌드, 두쿠레, 예리미나 등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팀의 주포이자 에이스 칼버트 루인 또한 부상으로 10라운드나 돼서야 첫 경기를 뛰었고, 복귀 이후에도 고작 한 골로 부진했죠. 그에 더하여 램파드의 전술은 그 장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습 위주의 전략을 구사했는데 물론 많은 실점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6경기에서 고작 11득점이라는 최악의 공격력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순위는 강등권 바로 위인 17위였고 휴식기를 통해 반드시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만 했죠. 그러나
후반기를 맞이한 에버튼의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향했습니다. 울버햄튼전 패배를 시작으로 극적으로 맨시티와 비긴 뒤부터가 진짜 문제였는데요. 브라이튼전 대패, 그리고 같은 최하위 팀인 사우스햄튼에게도 패배하더니 같은 승점이었던 웨스트햄에게도 패배하며 3연패를 기록했죠. 급해도 너무 급한 물이 발등에 떨어진 에버튼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유스 출신이자 촉망받는 윙어인 고든이 팀 훈련 불참까지 불사한 끝에 뉴캐슬로 이적을 택했죠. 또한 중원의 핵심 오나나마저도 이적할 확률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야심차게 영입을 추진하여 메디컬 테스트와 입단 영상 촬영까지 끝냈던 비아레알의 윙어 아르나우 단주마를 토트넘에게 하이제킹 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구단주 파드 모시리를 비롯한 구단의 보드진입니다. 2016년 구단을 인수한 뒤로 램파드까지 포함해 벌써 6명의 감독을 떠나보냈고, 그러는 동안 팀의 전술 정체성은 희미해져 왔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스쿼드 구성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인 소비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인 구디슨 파크를 뒤로하고 약 7,500억 이상이 투자된 신구장이 건설 중에 있는데요. 팀이 강등되고 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에도 구단주는 팬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스탠스를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팬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서포터즈 그룹이 구단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모시리는 비밀리에 구단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팀의 최악의 상황과 더불어 구단주와 팬들의 대립 또한 마찬가지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에버튼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역사,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현재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과연 에버튼은 이 위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또한 최악의 결말인 강등을 피할 수 있을지 절대로 쉽지 않은 그들의 행보를 함께 주목해보시죠. 어퍼사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퍼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